안녕하세요. 유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문장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우리가 정확한 어휘 사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플로레르 베르 작가는 일물 일어설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데 알맞은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어휘 사용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배상이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며, 이와 달리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배상과 보상은 그 적법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어의 말뜻을 정확히 알고 쓰도록 해야 하며,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어와 수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글쓰기에 있어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비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법 체크할 때 보면 주어와 수로의 일치라든가 시제 일치를 많이 신경을 쓰지만, 우리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문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문을 만들지 않는 그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소개할 것으로서는 주어와 수로가 하나씩인 단문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이 중문, 복문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수로를 가능한 한 가까이 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꾸 고쳐서 잘못된 글쓰기 버릇을 파악하여 이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어라든가 목적어, 수식어의 위치를 그때그때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서 이제 단문 쓰기를 말씀드렸는데, 단문 쓰기를 하게 되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글의 구조가 단순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문으로 쓰면 또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복문보다는 힘이 셉니다. 그럼 이러한 단문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적절하게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접속사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의 위치를 적절하게 잡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글답게 쓰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번역투 문장을 좀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문투 문장과 일본어투 문장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어투 문장에는 뭐뭐의라는 말과 뭐뭐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을 꾸미거나 주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소유격 조사가 뭐뭐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글 같은 경우에는 명사만으로서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의를 남용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말의 뜻이 나의 살던을 내가 살던으로 바꿔 이런 의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뭐뭐적이라는 표현인데, 뭐뭐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영어적 표현인데요. 영어의 형용사적 어미, 즉 일본이 대끼란 일본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뭐뭐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외모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번역투 문장을 피하도록 하고, 동어 반복적 문장, 그리고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쓰는 것이 우리가 힘에 있어서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영어 번역투 문장을 보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다.
그너의 무지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이런 말이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너의 무지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났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시고, 무생물 명사 주어 해석에도 주의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쓰도록 하고, 해부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뭐를 가졌다 라기보다는 문장에 맞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형 시제도 뭐뭐 해왔다 보다는 뭐뭐 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으로 보면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거보다는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라든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람직한 문장 생각하기였는데요. 소리를 높였다 보다는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목적어와의 일치. 예를 들면 후방 교란을 노리고 부산에 상륙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제 목적어와 일치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후방 교란이 진정한 목적이므로 부산에 상륙해 후방을 교란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뭇에 대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군더더기입니다. 때문에 라는 틀림만이고 이 때문에 라든가 그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있다병 뭐뭐한 바 있다, 이렇게 이것도 자주 쓰는 것인데요.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다는 관심이 모인다. 추가한 바 있다, 이거보다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반수 이상은 이 말 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므로 이거는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 습관적으로 잘못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관계를 주의해서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말은 이제 뭐 가름, 가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가늠은 헤아려 보는 일, 가름은 따로따로 나누는 일 또는 구분하는 일, 가름은 다른 것으로 바꿔 대신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 틀리는 말들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우리가 문장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쓰기를 하기 위한 우리 요령을 보면, 그 주제를 다룰 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고, 정리한 키워드에 따라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 흐름이나 시간적 순서를 따라야 전체 글이 매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알고 싶은 내용부터 키워드로 정리하도록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글쓰기, 즉 문장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